자, 오늘은 좀 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석사님 반갑습니다. 네. 빌리언님 반갑습니다. 네. 석사님, 주선생 이렇게 했다가 님을 붙이셨네요. 전혀 거기에 뭐 저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석사님께서 방금 저희 톡방에서 한번 물으셨는데,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 한편 생각해요. 저는 뭐 상승론자든 하락론자든 저랑 생각이 맞지 않으면 비판합니다. 비판하고 비평을 하는데,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랑 상관없이 상승론자는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락론자는요 현재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의 공통점은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니네들 큰일 났다 라는 거예요. 상승론자는 조금만 기다리면 상승합니다. 하락론자는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하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단순히 상승과 하락을 이야기해서는 뭔 소용이 있냐. 그냥 축구 중계하듯이 중계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for what? 네. 이야기 하잖아요. so what?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즉 앞으로 현금은 어떻게 모으고, 실타는 얼마만큼 모으고, 정기예금 가입을 하고, 엔화 좀 더 사고. 네. 그런데 올라갔던 달러에는 투자를 하지는 마세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올 한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탄을 모으셔야 돼요. 네, 실탄. 월급쟁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번 장에 또 목숨을 한번 걸어본다는 그 각오 하나로, 네, 실탄을 두둑히 모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셨을 때, 저는 내년 상반기 때 그 땡땡 지역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장을 빌릴 거고요. 그때는 전체 공개를 할 거예요. 네, 충분히 공개를 할 거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었으면요, 제 강의 고액 강의입니다. 네, 저는 싸게 강의를 하고 저렴한 품질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런 저만의 논리적으로 개발한 그 투자처, 그런 것을 공유를 할 거고요. 강의 비용은 저는 지금 1인당 2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높게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충분히 공개를 할 거고, 강의는요 한 20명 정도가 저는 맥시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땡땡 지역까지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겠죠. 네,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 강의를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하는 이유. 근데 올해도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강의 들을 필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 시점 그리고 시기는 내년인데 굳이 내가 올해 부동산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네, 의문이 있습니다. 자, 저는 내년 상반기, 네, 5월달 6월달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땡땡 지역에 저는 강의장을 빌려서 오프라인 모집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정말로 내가 원한다 그러면 강의 받으러 오세요. 하지만 저는 비용의 가치는 충분히 드릴 겁니다. 드릴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지역이 말이죠, 호재가 있어요, 뭐 트램이 들어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때는 실물로 충분히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네, 주말에 해야죠, 당연히. 네, 주말에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강의는 일단 1회차 한번 해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2회차 3회차까지 할 겁니다. 대전 아니고요. 네. 자,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드림님 반갑습니다. 비빙님 반갑고요. 네, 눈꽃님 반갑습니다. 행복부자님 반갑고요. 네, 미니님 반갑고요. 연희님 반갑습니다. 김정수님 반갑습니다. 최고진님 감사합니다. 네, 네, 미니님 반갑고요. 네, 김미희님 반갑습니다. 이편한 사장님 기대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파파스님 반갑고요. 코코찌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지금 벌써 2022년도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3개월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우리는 내년에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다림의 미학, 투자의 고수는요 기다릴 줄 압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에서만큼은
고수 하수가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올라타 있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장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자, 그런데 투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 고수들은요, 기다릴 줄 압니다. 실탄을 들고 있고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갑니다. 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등기병에 걸렸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허벅지를 꾹꾹 찔러가면서, 송곳으로 꾹꾹 찔러가면서 겨우겨우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지금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딱 보이는데 딱 들어가면 안 될까, 충분히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만 잘 넘기면은 정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 올 거고,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자, 버핏 형님도 매일같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고수 형님들도 매일같이 스캘핑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가치가 있는 것에 정확한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싸다, 싸다, 이 구분을 충분히 하실 줄 아는 분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으면은, 네,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오늘 또 30분 정도만 방송을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좋아요가 100개가 넘어간다, 그러면 10분 더 방송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상님께서 경남 지역 트램 썰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었습니다. 내년 기대합니다, 선생님. 자, 숙상님, 제 아무리 트램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집값 안 오르죠? 집값 떨어지죠? 네. 수도권은 그렇게 많은 지역에서 GTX 들어선다, 지하철 별내선이다 뭐다, 서해선이다 뭐다 하는데 집값 떨어지고 있잖아요. 즉, 제가 말씀드린 건요, 호재는 호구를 낚으려고 하는 하나의 미끼이다, 디베이트다 라는 겁니다. 디베이트가 베이트죠? 네, 베이트, 미끼. 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재를 너무나 믿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전혀 없어요. 호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승장, 그리고 상승 정점 때 그 호구를 좀 더 유인하는, 내 물건을 좀 더 비싸게 팔아넘기기 위해서는요, 호재라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호재를 이용해 먹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호재라는 것을 이용하는 주체는요, 모델하우스입니다. 초등학교 호재.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가 반경 1km가 있으면요, 아파트 이름이 에이두가 들어가요. 네. 그리고 반경 저기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공원이 있으면요, 바로 파크가 붙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과 학교와 파크가 둘 다 있으면요, 에듀 파크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씨, 골 때립니다. 참 골 때려요. 그리고 저기 걸어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게 레이크다. 네. 호수가 있으면요, 또 레이크가 붙습니다. 네. 참, 이 세상이 그렇게 브랜딩을 해가지고 모델하우스에서는 기가 막히게 호재를 또 찾아요. 지하철이 예타도 통과 안 했는데 저기 한번 그 광역시 시청에서 또는 도청에서, 네, 또는 선거 공약으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 해서 그게 바로 지하철 땡땡 호선 예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편한 세상님, 개천은 리버뷰 맞습니다. 네, 실개천 또 리버뷰죠. 참 리버뷰가 많아요. 네. 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았고요. 네. 여유님께서 안녕하세요. 방송 매일 하는지 몰랐어요. 앞으로 방송 꼭 들으려면. 감사드립니다. 네, 꼭 들어주세요. 네, 갈치아님 반갑고요. 네, 성윤님께서 기다리는 타이밍에는 분명합니다. 버틸 힘을 기르셔야 할 때랍니다. 맞아요. 네, 우리는 지금 버텨야 돼요. 정신력, 그리고 실탄. 두둑히 모으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두둑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냥 바보같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부동산에 대한 생각,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저는 노력을 합니다. 네. 아이고, 네, 촉과반이, 네, 감사합니다. 슈퍼챗.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산의 성저마을 3단지 풍림아파트 30평을 가지고 있는데 매매하고 킨텍스 윈시티나 꿈의 그린 34평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성저 3단지가 구축의 역세권이라 재건축 이슈가 좀 있는데 지금 갈아타기 별로일 거. 자, 성저 3단지 가볼까요? 제가 키보드를 치면은 시끄럽다고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방금 제가 저 음속을 하고 키보드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 위치 바꾸라는데 마이크 위치가 너무 환상적인 위치에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저희 구독자분께서 저희 골드 멤버십 오랫동안 회원이시고 제가 VIP로 모시는 우리 땡땡인 분께서 저한테 마이크, 고품질 마이크를 또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 예전에 제 방송 할 때 마이크 약간 울리고 좋지 않은 거, 그거 정말 우리 이분 때문에 저는 정말 사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산 대화도 성자마을 3단지 풍림입니다. 96년 3월이에요. 96년 3월. 자, 만 27년이 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거의 4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현재 534세대이고요. 용적률이 158%입니다. 19평과 30평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러면 세대당 평균 대지 면적은 어떨까요? 성저 3단지 네, 보시면은 13.5평이에요. 13.5평. 자, 제가 말씀드렸죠. 12평하고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재건축이 되기에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과연 풍림 3단지로만 재건축이 될 것인가, 우리 의문이 있어요. 용적률을 보시면은 인근에 삼익 4단지, 풍림, 세경 요렇게 다 합치면 또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파트가 같이 공동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요, 건폐율도 최대한 맥시멈을 뽑겠다는 말, 용적률도 맥시멈 뽑겠다는 말입니다. 초역세권이긴 하지만 저는 일산에서 비록 킨텍스와 걸어서 좀 가깝긴 하더라도 일산에서는요, 그래서 주염역 앞이 괜찮은 거죠. 마두역 앞도 괜찮은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고 있고 30평 가격대가 마찬가지로 6억 3천 찍었다가 지금 5억 2천 1층이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기도 해요. 13층이 5억 8천에 거래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매도를 하고 킨텍스 쪽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겁니다. 당연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갈아타기 위해서는요,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확실한 명분이요. 그 명분은요, 내가 거주적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자, GTX A 노선이 제일 먼저 개통하는 곳이 바로 파주 운정과 일산 킨텍스예요. 그런 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고요. 호재는요, 눈에 안 보일 때는 그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요, 2024년 6월인가요? GTX A 노선 조기 개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과연 내가 수익이 얼만큼 될 것인가, 일단 첫 번째 그걸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집을 먼저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야 하는데, 킨텍스 꿈의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14억 7천인데 2억 2천 14% 15% 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매도하시고 한번 전세로 한번 거주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세로. 그리고 좀 더 가격대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매수를 한번 해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재건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염역이나 마두역 같은 경우는 93년, 94년 이게 재건축 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성저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4년 6개월이나 남았잖아요. 4년 6개월이요. 그래서 재건축 이야기 하기가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를 하려면요, 재건축에 대해서 내가 팔고 나면요, 분명히 어쨌든 간에 재건축이라는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은 거주 환경에서 자리 잡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참고하세요. 저는요, 만약에 성저 아파트 이거를 매도를 하신다면은 전세로 꿈의 그린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는 투자금으로 전 지방에 투자합니다. 남는 투자금으로 지방에 들어갈 거예요. 성저 3단지가 왜 왼쪽에 뭐 안 나오냐고요? 이거요? 여기?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가보면 알죠. 로드뷰. 자, 왜 안 나와? 자, 거리를 해서 여기 가볼게요. 이게 뭘까요? 군부대 아닐까요? 군부대 같은데요? 군부대니까 안 보이겠죠. 다 가려있죠?
뭐 군사 보호 시설이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촉각반이 여기가 혹시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요? 이런 거 구글어스 가면 나와요. 구글어스 가서 자, 대화역 네, 3호선이죠? 대화역이고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네, 그거죠. 그거예요. AB공 훈련장이요? 그래요? 네, 군사시설 맞네요. 네, 군사시설이 맞네요. 네,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거. 촉감을 또, 아이고,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만약에 내 거주 가치를 올리고 싶으시면, 정리하자면, 거주 가치를 확실히 올리고 싶다. 그러면, 매도를 하시고, 전세로 가세요. 네. 하지만,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꼭 그럴지는, 근데, 그 전세금하고 성저 매매가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자만 내는 거. 그러면 투자금이 확보가 된다고요. 그 확보된 금액으로 땡땡 지역, 즉 지방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코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셨나 봅니다. 네, 자, 행복부자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의정부 희롱역 우성 3차 급한 마음에 아들 앞으로 구축 32평 재건축 보고 20년도 매수했는데 나중에 보니 용적률이 높았어요. 만약 나중 리모델링 가지고 와도 될까요? 자, 희동역 우성 3차 가볼까요? 급하면 안됩니다. 이거예요. 의정부 호원 우성 3차 용적률 295%, 93년 8월 6일입니다 재건축 거의 불가능해요. 네,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리모델링은 가능할 수 있겠죠. 리모델링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 건폐율도 높은데, 건폐율도요. 자, 3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자, 가볼까요?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요, 3종일 경우는 50%입니다. 50%. 네. 자, 지금은 이게 24%니까 절반 더 쓸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야 뭐 상관없을 것 같고. 다만, 리모델링 하려면은 수평 증축이 가능해야 돼요. 수평 증축. 네. 수평 증축이 가능하려면은 건폐율이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는데, 요거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할지, 그런 것도 한번 의문이고, 네. 회령역,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원희룡 장관께서 계속 들어오시니까 자꾸 희롱 하다 보니까, 네, 희롱을 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또. 맞다, 안 맞다를 떠나가지고, 저는 2020년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팝니다. 그냥 빨리 후딱 팔아 치울 거예요. 저 같으면. 그리고 지방에 투자할 겁니다. 지방에 투자할 거예요. 지방에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주선생의 골드 멤버십 가입해야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지방에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1년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왜? 지방은 사이클 짧습니다. 입주 물량 끝나면 또 금세 바짝 찍고 올라가요. 그게 지방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지방에서도 어디를 봐야 될까? 지금 현재 사이클이 어디일까? 그런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행복부자님 좀 급하게 이제 2020년도에 상승 막 하다 보니까는 조금 급하게 샀지만 그래도 좀 올랐잖아요. 네. 자, 호원 우성 3차, 호원 우성 3차 보시면은 이래요. 네. 2020년도 이때 사셨을 건데, 네, 어쨌든 간에 올랐습니다. 저 같으면요, 비과세 되는 시점에 빨리 파세요. 네, 빨리 파세요. 그리고 조금 저가라도 금매 매도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세요. 그 현금을 가지고 우리가 진입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이